서울의 밤거리는 넌사인의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박준호 형사는 매일 밤 순찰을 돌았다. 15년 동안 그는 서울경찰청에서 가장 신뢰받는 형사였다. 그의 정직함과 헌신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전설이었고 그가 자란 마포구 주민들에게는 든든한 보호자였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저명한 탐사보도 기자 권민재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 권민재는 정부 고위 관료들과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박준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CCTV에는 그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가 찍혔고 화약 반응 검사에서 그의 손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 목격자는 그가 현장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하룻밤 사이에 박준호는 영웅에서 배신자가 되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변호사들은 그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해 보였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그는 서대문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강지원 형사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박준호의 오랜 파트너였고 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증거가 완벽해 보였지만 무언가가 이상했다. 특히 박준호의 독일 셰퍼드 아틀라스가 보이는 이상한 행동은 그녀의 의심을 키웠다. 홍대 근처를 산책하던 중 아틀라스는 갑자기 멈춰섰다. 걔는 쓰레기 더미를 향해 달려갔고 그곳에서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전술조끼 조각을 발견했다. 강지원의 직감이 깨어났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때 최현우라는 프리랜서 기자가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는 권민재와 같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했다. 최현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권민재는 경찰청 내부의 거대한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는 것이다.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 불법 자금 흐름, 그리고 정부를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다. 청렴결백했던 박준호는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그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증거는 체계적으로 사라졌다. 기록은 삭제되었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다.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실마리가 깔끔하게 제거되었다. 강지원은 자신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 앞에 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된 차, 해킹된 흔적이 있는 전자기기들, 그리고 흔적 없이 뒤진 듯한 집안, 그리고 어느 날 밤 아틀라스의 맹렬한 짖음소리가 침입자들을 쫓아냈다. 그 순간 강지원은 자신이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서대문 교도소의 차가운 벽 사이에서 박준호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고 있었다. 15년 동안 범죄자들을 이곳에 수감했던 그가 이제는 죄수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경찰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교도관들의 미묘한 행동 변화, 너무 오래 머무는 시선들, 그리고 숨겨진 메시지를 담은 듯한 작은 몸짓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특히 야간 근무조의 한 교도관이 유독 신경 쓰였다. 그는 항상 준호를 주시했고 식사를 전달할 때면 필요 이상의 힘을 주었다. 준호는 이것이 단순한 적대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강지원은 최현우와 함께 권민재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권민재의 컴퓨터에서 복구한 단서들을 하나씩 분석했다. 수상한 계좌 이체, 암호화된 메시지들,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이름, 윤승민. 윤승민은 경찰청 부청장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경력은 완벽했다. 하지만 최현우가 발견한 해외 계좌 내역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박준호가 체포된 직후 거액의 자금이 역추적이 불가능한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최현우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권민재 기자는
이 자금의 출처를 찾아내려 했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사건이 발생했죠. 강지원은 아틀라스와 함께 권민재의 아파트 주변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다. 건물 뒤편에 오래된 CCTV 영상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다. 용의자는 왼손잡이였다. 그러나 박준호는 평생 오른손잡이였다. 이 발견은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강지원은 경찰서 내부의 믿을 만한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컴퓨터는 해킹되었고 누군가가 그녀의 집을 몰래 수색했다. 어느 날 밤 아틀라스의 이상한 행동이 다시 시작되었다. 걔는 강지원의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한 차량을 계속 주시했다. 그녀가 차량을 확인했을 때 대시보드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15년 전 경찰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박준호와 강지원, 그리고 그들의 멘토였던 문태성이 있었다. 문태성은 수년 전 경찰을 그만두었다. 당시 그의 사직은 미스터리였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유라고 했지만 이제 강지원은 그 이면에 더 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 확신했다.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최현우가 말했다. 윤승민 부청장이 경찰청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한 시기가 문태성이 사직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강지원은 마지막으로 문태성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는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가 말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문태성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준호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를 주시하던 교도관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졌고 다른 수감자들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문태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강지원은 오래된 주소록과 연락처를 뒤지며 그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그가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천의 작은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또다시 그의 예리한 직감을 보여주었다. 옥상 정원을 산책하던 중 아틀라스는 특별한 냄새를 맡은 듯 했다. 강지원은 걔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남긴 듯한 담배꽁초를 발견했다. 특이한 외국산 담배였다. 문태성이 즐겨 피우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최현우가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찾으러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지원의 책상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의 한 오래된 찻집 주소였다. 시간은 오후 3시. 강지원은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찻집은 거의 비어 있었다.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는 15년 전에 그 카리스마 넘치는 교관의 모습과는 달랐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했다. 네가 올 줄 알았다. 문태성이 말했다. 하지만 넌 위험한 길을 걷고 있어. 그는 1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윤승민이 경찰청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했을 때 문태성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규모 수사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는 일이 빈번했다. 그는 조사를 시작했고 곧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발견했다. 하지만 내가 증거를 찾아냈을 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 문태성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그들은 내 가족을 위협했고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서류 같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윤승민과 그의 동료들이 관련된 불법 거래의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준호의 체포 전날 밤에 찍힌 사진이었다. 거기에는 윤승민이 권민재를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편 교도소에서는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박준호는 자신의 거실이 도청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그의 모든 대화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강지원은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도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검은 세단이 그녀를 미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현우는 이미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고 문태성이 제공한 증거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날 밤 강지원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권민재의 노트북에서 복구한 파일들 중에는 윤승민과 관련된 더 많은 증거가 있었다. 그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서 국제적인 비밀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 박준호는 이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아틀라스는 다시 한번 그의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었다. 강지원의 아파트 주변을 순찰하던 중 그는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 트렁크에서는 특수 장비와 함께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윤승민의 다음 계획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현우가 긴급히 연락해왔다. 윤승민이 오늘 밤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강지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문태성이 건넨 증거들을 검토하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이제 그들은 윤승민의 실체를 밝힐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강지원의 아파트 현관문 아래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개를 조심하세요. 그들은 아틀라스를 노리고 있었다. 강지원은 즉시 최현우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다가갔어요. 최현우가 말했다. 윤승민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서대문 교도소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박준호는 자신의 감방이 다른 구역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표면적으로는 일상적인 이동이었지만 그의 경찰 본능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야간 근무조의 수상한 교도관이 그의 감방을 찾아왔다. 내일 아침 당신은 B구역으로 이송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 B구역은 교도소에서 가장 고립된 곳이었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많은 곳이었다. 강지원과 최현우는 문태성이 제공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윤승민의 해외 계좌는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제적인 비밀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자금의 흐름은 여러 나라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최현우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권민재는 이것을 발견했고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정전이 발생했다. 아틀라스가 창가로 달려가 짖기 시작했다. 강지원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현우는 이미 모든 증거를 암호화하여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해 두었다. 강지원은 문태성이 알려준 비상 탈출구를 통해 아틀라스와 함께 건물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인천의 한 폐창고에 임시 은신처를 마련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윤승민은 단순히 경찰청 고위 간부가 아니었다. 그는 국제적인 비밀 조직의 한국 지부장이었고 그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한편 박준호는 자신의 이송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야간 교도관의 미묘한 신호를 읽었다. 그가 B구역으로 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계획이 있었다. 강지원의 은신처로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경찰청 내부의 또 다른 제보자였다. 그는 윤승민의 다음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윤승민은 다음 날 새벽 비밀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는 박준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제보자가 말했다. 윤승민은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는 아틀라스가 갑자기 긴장된 자세를 취했다.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강지원은 즉시 불을 끄고
창가로 향했다. 여러 대의 차량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최현우는 재빨리 노트북을 챙겼다.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한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그들의 은신처가 어떻게 발각된 것일까? 강지원은 문득 깨달았다. 내부 제보자의 방문이 너무 타이밍이 좋았다. 그리고 아틀라스의 불안한 반응, 그들은 함정에 빠진 것일까? 강지원의 직감은 정확했다. 내부 제보자는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다. 최현우는 가짜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진짜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아틀라스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 그는 창고 구석의 한 지점을 계속해서 가리켰다. 강지원이 그곳을 조사해보니 오래된 환풍구가 있었다. 그것은 지하 터널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건 옛날 군사시설의 일부였어요. 최현우가 속삭였다. 50년대에 만들어진 비상탈출로죠. 그들은 터널을 통해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밖에서는 윤승민의 부하들이 빈 창고를 수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가짜 단서들 뿐이었다. 한편 서대문 교도소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박준호의 이송을 담당하게 된 교도관은 다름 아닌 그 수상한 야간 교도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교도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동생은 권민재 기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진실을 알고 있었죠. 교도관은 박준호에게 USB를 건넸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들어있었다. 사건 당일 밤 권민재의 아파트 주변을 찍은 또 다른 CCTV 영상이었다. 거기에는 윤승민의 오른팔인 최상무가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강지원과 최현우는 임시 은신처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문태성이 제공한 증거와 새로 발견된 영상을 합치면 윤승민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부족했다. 권민재가 발견한 마지막 증거가 있어요. 최현우가 말했다. 그는 그것을 어딘가에 숨겼을 거예요. 아틀라스가 다시 한번 그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권민재의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수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USB가 들어있었다. 그 USB에는 윤승민과 국제 조직 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권민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했던 것처럼 이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험했다. 윤승민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고 박준호의 이송은 내일로 다가와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강지원은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했다. 그녀는 언론사에 연락했다. 최현우의 지인인 한 방송국 PD가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방송이 나가기 전에 그들은 박준호를 안전하게 구해야 했다. 내일 아침이 마지막 기회예요. 강지원이 말했다. 그 후엔 박준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아틀라스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았다. 내일은 그들의 마지막 기회였다. 모든 것이 걸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대문 교도소에서는 박준호의 이송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야간 교도관은 이미 교도소장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한 상태였다. USB에 담긴 영상은 충격적이었고 교도소장은 즉시 검찰에 연락했다. 같은 시간 강지원과 최현우는 방송국에서 긴급 뉴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다. 문태성도 그곳에 있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공개적으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승민은 단순한 부패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문태성이 카메라 앞에서 증언했다. 그는 국제적인 비밀 조직의 한국 책임자였고 수년간 경찰 조직을 조종해 왔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서울 전역에서 충격파가 퍼져나갔다. 윤승민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다.
권민재가 숨겨둔 USB의 내용,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CCTV 영상까지. 윤승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경찰청 특수수사팀이 그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다. 박준호는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15년간의 경찰 경력 동안 그가 지켜온 정의가 마침내 그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교도소를 나서는 그를 맞이한 것은 아틀라스였다. 충실한 반려동물은 즉시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강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박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조사는 계속되었다. 윤승민의 조직은 생각보다 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문태성은 경찰청 개혁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최현우는 특별조사팀의 일원이 되었다. 아틀라스는 여전히 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의 예리한 감각은 이제 경찰견 훈련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충성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몇 달 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박준호는 명예롭게 복직되었고 강지원은 특수수사팀장으로 승진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강지원이 박준호에게 말했다. 아니, 박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냈지. 아틀라스는 마치 이 말을 이해한 듯 기쁘게 짖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야기의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박준호와 강지원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와 진실이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매일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